영통자이 센트럴파크, 이건 알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통자이 센트럴파크가 돈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580세대고요. 그 다음에 수원시 영통구에 들어서는 아파트입니다. 전 세대가 모두 다 84 타입입니다. 그리고 최고 지상 29층까지 지어지고요. 총 7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위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통역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네, 주변에 삼성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서울 가지 않고도 여기에서 일자리를 갖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과의 접근성은 조금 고려하지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뒤편에 동쪽이죠. 동쪽에 이제 바로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 뷰가 나올 거고요. 근데 이 산이 이제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마트뿐만 아니라 주변 먹거리 상권 인프라도 뛰어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프라자 이런 빌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세무서나 이런 게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입니다. 홈플러스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근은 이제 조금 안정화된 구축 아파트들입니다. 90년도 막 이런 시대에 지어진 조금 오래된 아파트예요. 그렇다고 해서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는 아닙니다. 해봐야 리모델링이 가능한 조금 애매하게 높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인근 아파트가 새거 아파트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모델링은 추진해서 새 아파트로 바뀔 가능성이 있으나 여기서 거의 유일하게 영통자이 센트럴파크가 신축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변에 초중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도 있어서 학군도 괜찮다. 왜냐면 주변이 아파트 단지들이기 때문에 그냥 나름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단점이 있는데요. 북쪽에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이 있고 지역 난방공사 등이 있어서 약간 북향으로 물론 내지는 않겠지만 북쪽을 보면은 약간 이런 게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시설물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단지 기준 영통역은 도보로 5분 거리입니다. 수인분당선 영통역 5분 만에 갈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영통역에서 어딜 갈 수 있느냐? 일자리 많은 판교역까지 37분이면은 갑니다. 단지에서 걸어가는 시간 5분 합치면은 총 42분 정도 소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영통역에서 강남역까지는 54분 소요가 됩니다. 단지에서 걸어 나가는 시간 5분 합치면은 59분. 그래서 총 1시간 정도 오면은 강남에 도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역에. 자, 그 다음에 여의도 종로 쪽으로 가는 시간은 1시간이 넘어서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다만 이제 영통역에서 수인분당선을 타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구성역이 있어요. 그 구성역 바로 옆에 GTX 용인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자, 영통역에서 강남 수서역까지 만약에 용인역까지 간 다음에 GTX를 타고 간다. 근데 대기 시간 이런 건 생략하고요. 그냥 바로 갈아타서 간다고 했을 때 강남 수서역까지 25분으로 단축이 됩니다. 단지에서 총 30분 이상 소요될 예정입니다. 강남 삼성역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래도 이전 1시간보다는 덜 걸릴 예정입니다. 갈아타면은. 자, 용인역 GTX A 노선까지 5정거장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용인역 말고 나는 수원역 쪽으로 가서 GTX 탈래 하면은 GTX C 노선을 탈 수가 있겠죠. 5정거장 가서 탈 수 있는데 이거는 그때 가서 시간을 비교해봐야 알겠고요. 일단은 A 노선이 곧 개통하잖아요. 그래서 A 노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수서역까지는 개통하니까요. 자, 장점입니다. 영통역 역세권이고요.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후 GTX 개통 시 강남 접근성이 훨씬 좋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한 5정거장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큰 직접적인 혜택은 아닙니다. 근데 GTX를 이용할 수 있구나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이 이미 아파트 단지라서 갖가지 인프라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들이고 이미 완성된 곳에 새 아파트 하나가 딱 들어서는 겁니다. 자, 영통역 유일한 신축 아파트라서 여기가 무조건 대장 단지가 될 거고요. 역세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영통역 인근 대장일 될 것입니다.
단점은 그렇게 막 큰 세대는 아닙니다. 1000세대가 넘어가는 대단지는 아니고요. 한 500 몇 세대니까 그렇게 세대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다, 보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이제 북쪽에는 조금 자원회수 시설 같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설이 있긴 있습니다. 자, 84 타입이 분양가가 9억 2,670만원에서 10억 2,230만원에 나왔고요. 확장비는 참고로 무상입니다. 확장비가 포함된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에어컨은 396만원에서 전시를 다 넣으면은 854만원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반영했을 때 9억 3,066만원에서 10억 3,084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간색 표시한 데가 영통자이 센트럴파크인데요. 2027년에 입주 예정입니다. 총 580세대고요. 자, 바로 앞에 초역세권 아파트 단지랑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무실 건영 2차 아파트인데요. 여기는 2000년에 입주했기 때문에 벌써 24년 돼가는 20년이 넘어가는 오래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비슷한데 여기가 조금 더 적습니다. 100세대 정도 적은데 470세대고요. 여기 84 타입 호가가 8억 1천 이상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축이면은 9억 3천에서 10억 3천이면 적당한 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참고로 이 84 타입 호가대로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최근 실거래가가 없습니다. 2024년도에 없고요. 2023년도에도 없습니다. 2022년도에도 84 타입 거래 없습니다. 예전에 부동산 피크 찍었을 때만 가격 거래가 된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거래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다만 전세는 꾸준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세 실거래가가 전세가 올라와서 4억 5천까지도 거래가 됐었습니다. 자, 이 인근 주변은 비교할 만한 단지가 없습니다. 왜냐? 다 오래된 아파트고 그렇다고 해서 재건축 될 만한 아파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통역 인근에서는 비교할 만한 단지가 없고요. 그래서 망포역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망포역도 초역세권인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라서 그냥 역까지 어느 정도 걸어갈 수 있는 아파트 단지랑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힐스테이트 영통 아파트인데요. 2017년에 입주했습니다. 한 거의 7년 돼가는 아파트죠. 2140세대. 7년이 됐지만 대단지 아파트라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기는 2140세대라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 84 타입 호가가 9억 1000 이상을 부르고 있고 실거래가는 9억 6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더 신축으로 들어서는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는 이 가격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마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완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후 선착순 물량 접수받아서 완판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순위 만에 완판 이런 거가 될 가능성은 조금 적어 보여요. 경쟁률은 몇 대 1 나오겠지만 한 번에 완판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면 주변 구축들이 막 싸 보이니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사람들이 인식이 있어서 한 번에 빠르게 완판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완판될 것입니다. 왜냐면 입지가 좋잖아요. 사람들이 비싸다고 느껴서 미계약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통역 인근이 모두 구축인데 이 아파트만 새 거라서 매력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약간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2027년에 입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3년 뒤죠. 2027년에 입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도전하지 못할 만한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가격은 아니다. 그냥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입지 좋으니까 사볼래 이 정도? 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면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영상 촬영 시점 아직 평면도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월 15일 날 공개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한참 뒤라서 이 영상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약 안내 드리겠습니다. 2월 19일 날 특별 공급 월요일 날 있고요. 1순위가 2월 20일 날, 그 다음에 2순위가 2월 21일 날도 있습니다. 자, 비규제 지역금으로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 가능하고요. 유주택자도 청약 가능하고요. 재당첨 제한 없습니다. 전매 제한은 1년입니다. 그럼 분양권으로 2년 동안 전매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실거주 의무 없습니다. 전세 세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세 거래가 4억 5천에 인근 구축 아파트가 됐으면은 여기는 전세가 최소 5억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최소로 봤을 때요. 물론 그 이상 받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서울, 경기도, 인천 거주자 1순위이지만 경쟁시, 수원시 거주자 우선 공급합니다.
8호 타입 이하이기 때문에 가점제 40%, 추첨제 60%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비싼 감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청약 점수가 낮은 사람들이 많이 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고요. 중도금 이자 후불제입니다. 자, 종합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북쪽은 자원회수시설, 지역 난방공사 등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요소들이 있긴 있습니다. 반면에 아파트 단지 남쪽이나 서쪽은 아파트 단지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대형 마트라든지 번화가가 잘 이루어져 있어서 상가 인프라도 좋고 주변 환경이 좋습니다. 바로 동쪽에 산 있고 공원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분양가 때문에 너무 비싸니까 뭐 망포역이나 매규역 인근 신축 이쪽으로 갈래? 이런 대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주변에 구축 아파트들 있는 것보다 주변도 다 같이 신축 있는 게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로 넘어가셔도 되고요. 또는 나는 이렇게 구축 안정화된 곳에서 나 홀로 새 아파트, 나 홀로 여기 영통역 대장 아파트에 입성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여기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이 구축이라서 이거는 영통역 인근 누가 뭐래도 대장 단지가 될 거고요. 투자자라면은 청약을 넣지는 않겠습니다. 영통역 인근 실거주를 원하는 사람 중에서 청약 점수가 낮은 사람이라면은 청약 당첨되기 어렵잖아요. 솔직히 시세 차익 많이 볼 수 있는 데는 청약 점수 낮은 사람이 덤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약간 비싼 감이 있으니까 청약 점수가 낮은 사람이라면은 저라면 청약하겠습니다. 실거주를 한다면은. 왜냐면 실거주를 해서 5년 막 이렇게 넘게 살다 보면은 시세는 올라와 있을 테니까요. 세대수가 많지 않고 영통역 주변 유일한 신축입니다. 그래서 가격 방어가 잘 될 것입니다. 세대수가 막 3,000세대 이렇게 대단지면은 분명 가격 싸게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 방어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대수가 500 몇 세대 이렇게 조금 1000세대가 안 넘어가는 단지는 사람 수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가격 싸게 잘 안 내놔요. 그래서 가격 방어가 굉장히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입주 때 마피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계약 나서 선착순 동호수 지정된다면 이때 덤비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혹시 몰라요. 혹시 몰라서 사람들이 덤빌 수도 있으니까 나 청약 점수가 낮다 하시는 분은 뭐 넣어보시고, 나 청약 점수가 높아서 통장 쓰기 아까워 하시는 분은 뭐 미계약 난 거 한번 보시고 괜찮은 동이랑 로얄동이랑 로얄호수 있네 하시면은 그때 덤비셔도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계약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